잠시 후 이제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 좀 쉬시려나 했는데 대체 어디를 가시려는 건지 갑자기 또 집을 나선다. 아들네 집에. 젠걸음으로 가파른 언덕으로 향하는 꼬부랑 할머니.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건 아닌지 왠지 불안하다. 이거지 왜 왔었는겨? 아들 보고 저거 왔었는겨? 네, 뭐 하루에 10번 봐도 밉지네 아직. 할머니 발걸음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셋째 아들네 집. 어머님, 어쩐 일에 오시는겨? 무당이 와. 이래 혼자 올라오셨는겨, 혼자. 집도 왔다 해라. 왔다. 이웃 마을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할머니의 막내 아들. 차도 없이 부축도 없이 혼자 올라오신 건 처음이라 걱정은 되지만 어머니 얼굴을 뵈니 좋다. 먼저 형님께 전화를 드려 안심시키는데 오늘 어머님 저희 집에 와 계시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 그냥 좀 저기 했다가 예고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 손이 빠른 셋째 며느리가 얼른 한상을 차려냈다. 어머니 잡섰어. 일단 노릇노릇 잘 구워진 조기부터 드시기 좋게 발라드릴 참이다. 보여. 생선인데 잡숴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때 장난기가 발동한 셋째 아들. 형님이 고기 덜 안 사주나? 지금도 안 사먹고 나도 안 사주고. 고기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삽시다. 결정 뭐한다. 그래요. 누가 어떻게 뭐 해도 형님 제일 좋으시죠? 그죠? 그렇지. 그죠? 그래도 저도 좋은겨. 좋지. 매일 뭐 너라도 나가고 한가위다. 한 가지인겨. 식사를 마칠 즈음 전화 받고 놀란 큰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 자신이 소홀해서 뿔이 나신 걸까? 슬쩍 어머니 마음을 떠보는데 형님 여 며칠 더 계실라는겨. 와. 이 그저면 뭐 며칠 더 계시고요. 뭐? 집에 가기 전에 뭐 가시다. 집에 막 있는 게 너희들 팬치 뭐. 예, 그러면 가시다. 먼저 나서시는 어머니를 뵈니 마음이 놓이는 큰며느리. 아무리 치매 상태여서 올라오셨다고는 해도 자신이 더 놀아드리지 못해 적적했던 건 아닐까 마음이 무겁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오는 며느리. 주무시는겨. 이거 깐치가요. 저거 사과 난 게 전지하니까는 저 사과 하나 달렸는데 짱박이 하나 달렸는데 저 깐치가 이거 쪼져나는 거 닫았고 어머님 잡수라고요. 요 가져왔니다. 늘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게 생기면 시어머니부터 챙겼다. 따가 저거 목마를 때 하나서 깎아 잡수어. 처녀 시절부터 사과를 좋아하셨던 할머니. 갓 따온 싱싱한 사과를 보니 입맛이 당겼는지 바로 깎아 보는데 지금 잡술라 깎는겨. 그래. 당신 입이 아니라 며느리부터 챙기는 시어머니다. 고맙습니다. 사과 한쪽도 함께 나눠 먹으니 더 꿀맛일 것이다. 닫아. 닫죠. 사과를 먹고 난 후 시어머니 방에서 떠날 줄 모르는 며느리. 시어머니와 놀아드릴 유량인데 예, 저 파수 이거 좀 발라주세요. 과수원 일로 아픈 허리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보는데 여 아프나? 예. 물파수 이거 좀 발라줬어. 하지만 잠잠하던 증상이 도진 것인가 시어머니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물파스가 아니다. 며느리도 아직 모르는 듯한 눈치인데 이거를 빼가지고 종이 그 일바닥 보고 발라줘야 됩니다.
그 주워가 시다. 주워가 시다. 뒤늦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알아챈 며느리가 확인에 나섰다. 뭐가 이렇게 끈적한 게 그런겨? 이거 뭐 발라 너 이렇게 끈적한 거? 끈적한 게 뭐? 이거 파스가 아니시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 참. 여러 발라줬어. 물파스와 고체풀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어머니. 어이 발. 다 발랐는겨. 그래.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일상 다반사라 그런지 웃으며 넘긴다. 이거 발라가 하라 해놓게 이거를 떡 발랐어 가지고. 이거를 발라가. 그거 발라가지고 해라 해놓게 이거를 발라보면 안 됩니다. 이게 풀이시다 이게요. 그래 쩍쩍 붙자는겨. 해필 뭐 풀이 그것도 자태 나나니까 그 풀로 파순 줄 알고 또 발라 쩍쩍 붙어가지고 뭐. 긴 시간 며느리는 효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 의지에 지낸 시간만도 자그마치 50년. 정신이 없으시다 완전. 하루하루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면서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는 며느리다. 쩍쩍 붙는데 뭐. 발라봤어 이래 해봤어 쩍쩍 붙지요. 글쎄. 붙지요. 그래. 근데 얘 쩍쩍 등들이 쩍쩍 붙니다. 이거는 파스라 가지고 이래 바를 같으면 냄새 나고요. 아픈데 이래 발라놓으면 저 냄새 나고 시원하니다. 내친 김에 시어머니를 좀 더 괴롭혀볼 참이다. 여기 탁탁 좀 펴주세요. 여기. 어두예요. 어두예 이거 폈어. 우두커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인데 역시 또 며느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시어머니다. 탁탁 펴라가 시덥는다. 아이고 웃긴다 참. 탁탁탁 이거 떠있어. 팔 아픈 이도 나눴어 이제야. 야. 멋있다. 이제는 어느덧 함께 늙어가는 평생의 동반자로 됐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모녀처럼 스스럼 없이 장난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이다. 시원한겨. 그래. 손질 해주니 서원하죠. 그래도 뭐 어머님이 그래도 뭐 남편보다 낫니다. 등대를 파스도 발라주고 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인심 좋은 마을 이웃들이 김장 담그는 일을 도우러 왔다. 아흔이 넘은 어머니를 돌보며 사과, 과수원, 가지치기로 바빠 유독 이 집만 늦어진 김장이 걱정돼 도와주러 온 것이다. 늦게 나가지고 낮에는 일 바쁜 일 하고 저녁에 이런 걸 하잖아. 낮에는 바쁜 일 하고. 예. 그게 아낙네들 틈에서 당당히 김장을 돕는 남편. 누가 보면 대단한 애처가 같지만 사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열성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남 보면 그 거들어 주는 거지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거 이제 그래 할게. 하는 게 태양 많이 본 게 맛이 나왔다는 게 이거. 소고기는 태양을 안 봤잖아 이거. 이게 부드럽긴 더 부드러운데 맛이 뭐하나. 이렇게 달큰하니 맛있고. 그때 그 이게 푸는 게 맛이 나다. 매년 이렇게 김장에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또 있다. 사형제 중에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는 둘째 아들은 물론 손자 손녀들에게도 보내지기 때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직접 양념 맛도 꼼꼼히 봐주셨던 부분이다. 아이고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이웃들의 도움으로 100포기의 김장김치가 뚝딱 완성됐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무언가 분주히 움직이는 아들과 며느리.
1년에 한 번 사형제 그리고 이남 일녀 손주들 모두에게 택배를 보내는 날이기 때문이다. 가면서 이제 이 장거리 할때 저런 번개서 올라가. 그럼 내일 이거 막 김치라요. 애들이 일산 애들이 막 서울 이 시간에 절로 줄. 모아놓고 보니 김장김치를 필두로 사과, 찹쌀 등 1년 내내 정성껏 농사지어 얻어낸 것들로 한가득이다. 이렇게 한 지도 벌써 10년째. 특히 무엇 하나 물려주지 못한 둘째 아들네로 가는 것이니 97세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한편 마당에서 분주한 고부. 여느 때보다 할 일이 많은 며느리 옥수 씨. 회관을 가시다. 이거 짚었어. 그런데 셋째네도 바쁜 날이라 오늘은 어머니를 회관에 부탁할 참이다. 회관에서 소고 국기리가 두부 찢고 해가 그것을 밥 한 끼 한다고요. 그래? 예. 한 달에 한 번 5일장에 나갈 때나 특별히 급한 볼일이 생기면 셋째네 또는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머니. 몇 년 전만 해도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지만 1년 전부터는 부쩍 약해진 기력과 치매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워도 왔나? 잘 왔다. 그 집에 있으면 혼자 씻고. 며느리 옥수 씨도 이곳에서 놀고 대접받아야 할 나이가 됐지만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일꾼 노릇을 자처한다.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실라 하니 그럴 거 해가. 근데 여기 점심 식사 준비해놓고 어른 여기 놓으시라고. 한 번 장에 나가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 저녁 식사까지 드실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해둔 며느리. 고마운 마음에 간단한 식사 정도는 늘 잊지 않고 해온 일이라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 남편 석희 씨와 함께 며느리 옥수 씨도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어른 없으면 막 우리 몸만 나가면 되는데 어른이 계시기에는 그게 많이 신경 쓰이지 뭐. 워낙 포항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마을에 살다 보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장에 나가야 하는 부부. 걱정도 되고 편치 않은 마음에 또 한 번 마을회관에 들러 인사를 건넨다. 엄마 죽장 저거 볼일서 갔다 온다. 야 둘이 다 가야 되니다. 가야 차 타고 가지고. 차라리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에 자리를 뜨는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가끔이라도 5일장에 나가 필수품도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사기 위해서다. 엄마도 좋아하는 거 뭐 고기도 조금 사고 또 우리 생활 필수품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부부가 15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5일장에 서는 포항의 기계면의 한 재래시장. 할 거 얘는 뭐지?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사짓기 할거 천지기로 고맙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아들 마음속에는 아까부터 떠오르는 것이 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게 없을까 싶어서인데 예, 세월 말은요, 지호가. 그냥 안 던. 야 할머니 좋아하신다. 회 좋아하신다고. 요 한테 엮으면. 네, 요 가. 평소 회를 좋아하시는 어머니. 하지만 포항에서도 바다와는 거리가 있어 시골에 살다 보니 자주 드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트에 들린 부부. 회 말고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이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요 노란 단무지. 맵고 짠 음식보다 이런 달달하고 아삭한 걸 좋아하신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이것저것 골라 담다 보니 어느새 양손이 묵직해진 부부. 그 사이 시간도 훌쩍 지났다. 한편 그 시각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가 나갈 채비를 한다. 며느리가 이웃들과 저녁까지 드시라고 넉넉히 음식을 준비해 두고 갔는데 기어코 자리를 뜨신다. 뭐가 가시지 와 가시는겨. 아직 저녁 잡수고 가시지 와 그냥 가시는겨. 뭐 집에 가고 먹지. 요리 가시소 요리. 조심해 가시소.
언제 아들 며느리가 올지 모르는데 집에 가서 저녁을 드시겠다는 할머니. 의리 집에서 저녁을 드셨으니 그런 건지 그게 편하겠다 싶어서인지 추운 날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집에 도착했다. 집에 사람이 없나? 또 잠잠했던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 1년 전부터 정신이 맑았다 흐렸다 하시더니 오늘은 흐린 날인 모양이다. 아들 며느리는 없지만 밥때가 됐으니 배가 출출한 게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할머니가 부엌으로 향한다. 다행히 살펴보니 언제 꺼내놓은 건지는 몰라도 갖가지 반찬들이 상위에 줄비하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온 지 수십 년. 할머니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 전기밥솥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인가? 밥 대신 호빵만 한가득이다. 할머니는 오늘 이 호빵으로라도 저녁을 해결해야겠다 싶다. 반찬이 이리 많으면 무엇하랴. 호빵에 김치만 올려 그저 몇 숟갈 뜨는 할머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메 회관인 줄 알때 여기 집에 있나? 식사는 했었는겨? 그래. 너는 뭐 기약 먹었나? 예, 먹었니다. 아, 늦어가 죄송하이다. 혼자 집에서 기다리셨을 걸 생각하니 왠지 죄송한 마음이다. 식사는 하셨다고 하지만 회를 좋아하시니 오징어 회를 차려드리는 며느리. 싱싱할 때 드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허당 섞어놔. 이래가 먹어봐. 밥 오기 전에 한 번타를 먹어봐라. 밥 이래가 밥 오면 한 번타를 먹으면 모처럼 아들 며느리가 사다 준 싱싱한 회를 맛보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다. 맛 좋이다. 오늘 장에 가니까는 뭐 오징어 회 뿌이디다. 다른 데는 없어. 어머님 뼈 있는 회는 안 좋아하시잖겨. 물가지인 회는 있지만 그거는 뭐 뼈 있어가 못 드시고 하니까는 그래 오징어 살았는 거 이거 사가 왔습니다. 아, 살았는 거 샀나? 예. 그래 생물이라 가지고 개안이 더 많이 잡수셨어.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정신은 가끔 없으시지만 다행히 이는 괜찮은 편이라 잘 씹고 소화도 잘 시키는 어머니. 오늘도 오징어 회를 3마리나 사왔는데 이렇게 드리는 대로 잘 받아 드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할머니 이제 애기 됩니다. 반평생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온 가족이다. 다음 날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또다시 개울가를 찾은 시어머니. 개울가에서 손빨래를 하지 않기로 철석같이 약속까지 해놓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봐야 까맣게 잊으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반지가 물에 닿으니 신경이 쓰였을까? 반지를 빼고 마저 빨래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밭일을 하던 아들이 지나가다 할머니를 보고 말았다. 여기 뭐 하는데? 그 찬물에 빨래 와 하노? 다 해간다. 뜨신 물에 해라. 안 된다. 이렇게 추운 날 개울가에서 손빨래라니 오늘 빨리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은 게 속이 상하는 아들이다. 손실없지? 그래, 손실없더라. 마을 그 손실없는데 그거 하고 있노? 그래, 손실없는데 또. 손실없는데 이거 저거 뭐 빨래 뜨신 물에 하면 된다. 아, 그래.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부터 호출하는 남편. 받아라.
이거 맞아. 엄마 손 실어본데 이거 빨래 다들 와놔뒀나? 와 추운데 와 갔었는 거. 단단히 뿔이 났다. 찬물에 일할 것 같으면 손 얼마씩 우리가 만져도 손 실어본데 남한 사람 손을 얼마 실었겠노? 이거 빨아봐라. 이거 만져봐라. 손 얼마 실어본데 이게. 잠시간 내 부엌에 일할 때는 그래 정신 없으니까 자 그래 가지고 나가시는 거라. 낸들 뭐 잠시 의욕 잘잘 따라댕길 수도 없고. 평소 아내의 고생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소홀했던 건 아닌지 섭섭한 마음이 든다. 방에 자주 들어가서 뭐옷 벗어난 거 보면 알까 이가. 자주 저거 뭐 하면서 안 들어가다는 게 뭐 옷 벗어가 빨래 할 거 며느리 시키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혼자가 빠르는 거야. 이거 하면서 보고 빨래가 벗어나시면 그냥 세탁기에 갖다 여시면 이런 게 없잖아 그래. 아내 역시 밭일에 집안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이렇게 역성을 내니 속이 상한다. 엄마 질라 저거 빨래 있거든라. 내가 저거 세탁기에 줘라. 저 빨간 걸 혼자 그 거래가 빨간 같으면 되나 그게. 그 차분데 때도 안 지고 추운데 엎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 빠르고 있노. 다른 사람 보면 얼마나 그 남보면 욕한단 말이다 그거. 며느리 이제 속썩이지 말고 엄마를 벗어가지고 무조건 내놔라 길라. 이제 저기 없으니까 다 떨어지는 옷 그거 갖다가 빠르고 있잖아. 그 찬물에 그 빠르가 그 때도 안 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기분이 상한 상황. 괜스레 자신 때문에 사이좋은 자식들이 다투는가 싶어 미안한 정연주 할머니. 순식간에 집안에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어머니 걱정 때문에 큰 소리를 낸 남편. 그 때문에 더 놀랬을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며느리다.